한 달 잘 지내셨죠? 네. 네. 지난달은 제가 아마 긴팔 클로저스를 입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4월달이 벌써 반팔이니 5월달, 6월달은 뭘 입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뭐 사야죠? 예, 그래서 날씨가 아주 습해져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하긴 한데요. 그래서 감기 때문에 저희 공동체 형제도 벌써 뭐 한 2달 정도 나는 듯 다시 걸린 듯 뭐 이러면서 콧물 나고 뭐 이래가지고는 건강들도 좀 조심하시고요. 자, 지난달에 우리 3개년 협력자 양사학교 새로운 커리큘럼의 첫 해인 첫 학기의 첫 강의 주제가 뭐였죠? 협력자란 누구인가? 협력자란 누구인가 해서 협력자의 뭐와 뭐에 대해서 성소와 신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력자란 해가지고 제가 딱딱딱 단어로 정리를 해드렸었죠? 네. 첫 번째 협력자는 너무 무리한 질문을 했나요, 제가, 그죠? 네. 하느님의 사랑. 여기가 무슨 마리아 마자렐로. 예, 오늘은 제가 이렇게 팀을 여쭤보는 이유가요. 오늘은 종합 성적을 내서 그 조에게 산소 마스크를 개인당 하나씩 선물로 드립니다. 네, 산소 마스크를 하나씩 선물로 드릴 거라서 오늘 팀 구성은 자기 팀이 함께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개인 선물도 나갑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 또 이어서 성소. 아니 하느님의 사랑 다음에 협력자란 해가지고 부르심 받은 사람. 부르심 받은 사람. 그렇죠. 하느님의 사람이란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협력자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 세 번째로는 살레시아. 그리고 살레시안 중에서도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였어요? 스토원 담장밖에 살레시아. 뭐 이렇게 살짝 커닝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답을 잘해주시니까 네, 그래도 기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성소의적 삶은 저나 우리 뒤에 계신 우리 한나수님처럼 살레시오로 서원을 한 수도자로서의 성소의 삶도 있지만 협력자 역시 하나의 성소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레지오 단원처럼 얼마든지 언제든지 내가 쉬고 싶으면 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나 우리 수연님이 수도원에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나 1년 정도는 그냥 편하게 지내다 올라고 해서 내가 나가서 혼자 1년 동안 지내다가 좀 심심한 것 같아서 다시 들어오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협력자도 서약을 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는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협력자의 삶을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고 관두고 싶다고 관두고 또 관뒀다가 다시 하고 이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법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내가 도대체 이 살레쇼 서약은 했는데 나는 이 살레쇼 영성보다는 그 예수님의 피 철철 흘리는 그런 고통, 이 고통에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다가와. 그래서 예수 고난해요. 그쪽에 어떻게 삼회로 갈까라고서 마음을 먹었는데 한번 여기서 삼회 비슷한 그룹에서 서약을 한 분은 절대로 다른 데서 서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거기서 신부님이나 수행들도 혹여 만에 하나 수도회를 떠나고 싶으면 자기가 수도회를 떠납니다라고 자필로 퇴회서를 쓰면 퇴회 심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수도자의 신분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최종 결정이 나면 그만둘 수 있는 법적인 제재 요건처럼 협력자도 서약을 했는데 내가 도대체 협력자로서 못 살겠다. 이 영성이 아닌 것 같다. 했을 때는 그렇게 자필로 협력자 퇴회서를 쓰고 그게 지회장을 통해서 협력자 광고 참사위원회에서 올라와서 통과가 되면 이게 로마 본부로 가고 그 본부가 한 것이 허락이 되면 로마 교황청에 있는 여러분의 서약 문서까지 다 파기가 됩니다. 그래서 협력자회는 교황청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서약 문구 명단이 교황청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법적인 것까지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살레시오 협력자, 자, 산소 마스크라고 하니까 진짜 산소 마스크를 준하려고 여러분이 의아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개인 질문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가장 막내인 우리 안젤라에게 질문을 할게요. 살레조 협력자회를 창립하신 분이 누구지요? 돈보스코. 정답이죠? 박수 쳐주셔야 돼요. 요즘같이 황사가 심한 거에 산소를 그냥 그 먼지를 흡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나쁜 먼지를 잘 차단할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산소만 싹 들어올 수 있는 이 산소 마스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거 한 통이 더 있어요. 그래서 개인 선물도 드리지만 나중에 최종 팀별로 하는데, 그래서 살레조 협력자를 창립하신 돈보스코 성인, 우리의 창립자가 누구인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단편적으로 돈보스코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살레조 협력자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돈보스코의 생애를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가질 건데요. 구슬도 서말이면 껴야 고백. 근데 요즘은 바뀌었다면서요. 구슬이 서말이로 깨면 어깨에 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엮어서 적어도 협력자로서 우리 창립자인 돈보스코가 어떤 분인가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쭉 정리를 할 건데요. 그러기 전에 사실은 제가 강의록을 준비하면서 돈보스코 탄생부터 시복시성되고 하는 것까지를 쭉 찾고 구체적인 연도와 날짜까지 여러 책들을 찾으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협력자로서 요 정도는 알아야겠다 그래서 조금 썼는데 거기에 자꾸 이렇게 뭐가 들어가서 내용은 조금 많아졌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처음부터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나고 몇 년 며칠에 뭐 있고 하면 아마 한 10분만 지나면 다들 이렇게 그래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자, 오늘은 제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룹별로 작업을 하나 하고 시작할 건데요. 내가 돈보스코라고 떠올리면 돈보스코 생애 중에 어떤 일화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 있죠. 내가 제일 먼저 돈보스코 하면 다가오는, 돈보스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의 삶 안에서 나는 돈보스코 하면 돈보스코의 그때 그 사건 혹은 그 일화가 먼저 떠오른다 라고 하는 것을 그룹별로 이렇게 나눠주시고, 혹여 돈보스코 생애를 너무너무 잘 모르셔가지고 전혀 하실 말씀이 없다 그러면 통과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작업은 각 그 팀에 우리 서약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의 왼쪽에 계신 분부터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서약하신 분들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고,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을 정할 거예요. 그 그룹에서 하나의 사건이나 일화를 정해서 그 그룹에 있는 분들이 최대한 그 일화나 사건에 대해서 A4 용지 하나 나눠드렸죠. 거기에 이렇게 적어보시는데 뭐 날짜라든지 연도라든지 뭐 육하원칙에 따라서 아는 모든 것들을 총 동원해서 잘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그룹별로 그 내용을 한 분이 나와서 추가 없이 그대로 읽을 거예요. 읽다 보면 다른 팀에서, 다른 그룹에서 듣다 보니까 저거 혹은 날짜가 틀렸는데 아니면 내용 중에 뭐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어요.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체크를 한 팀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 팀에게는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적받지 않고 완벽하면 기본 점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기네 것뿐만 아니라 다른 팀이 했던 것에 대해서 추가하거나 혹은 틀린 부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면서 작업 혹시 클리어하죠? 네, 먼저 개별적으로 서약하신 분의 왼쪽에 계신 분부터 돈보스코 하면 나는 요 사건, 요 일화가 먼저 떠오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 중에 하나를 정하시면 됩니다. 예, 시작하시고요. 어떤 기분이 나타나는
돈보스코 팀이 두 팀 있지만 저쪽에 있는 돈보스코니까 좌석 배열대로 이게 점수판입니다. 좌석 배열이 점수판입니다. 자, 먼저 저쪽 돈보스코 두 팀이라 그냥 저쪽 돈보스코 팀 박수로서 모시겠습니다. 한 분 나오셔서. 자, 나오셔서 저는 뭐 어느 지회팀 누구라고 소개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그대로 그 내용만 그대로 읽어주시고 또박또박 잘 읽어주시고 잠깐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서 계시면 다른 팀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뭐 3년 차시니까요. 네, 저희 돈보스코 팀은 돈보스코의 9살 때 꿈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9살 때 꿈. 예. 아주 드넓은 마당에 수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들은 웃고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욕설을 하고 있었다. 욕설을 들은 돈보스코는 그들 사이로 곧장 뛰어들어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며 그것을 막아보려고 했었다. 그때 고상한 옷차림을 한 위험 있는 남자 한 분이 나타나시어 주먹 다짐으로 하지 말고 온유와 사랑으로 이들을 내 친구로 삼아야 한다. 그들에게 즉시 죄의 추함과 적의 고귀함을 말해주어라. 돈보스코가 자신은 가난하고 무식한 소년이라고 답하자 고귀한 부인이 나타나 돈보스코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셨다.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났고 그분은 여기가 너 일터이며 내가 일해야 할 곳이다. 겸손하고 강인하고 굳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사나운 짐승들이 순한 양으로 변해 그 남자와 부인 곁에서 즐겁게 뛰어다녔다. 돈보스코가 울면서 무슨 뜻인지 가르쳐달라고 예언하자 부인은 때가 되면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돈보스코는 잠에서 깨었다. 하느님께서 돈보스코에게 소명을 처음으로 알려준 것은 9살 때의 꿈이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돈보스코 팀에서 지금 한 내용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이거는 그거하고 사실하고 다릅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나요? 발표한 내용 중에 다른 팀에서 고양이는 사람 낳았습니다. 3년차 정도면 이렇게 자세한다라고 하는데 잠깐만. 그러면 혹시 내용은 틀린 게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오케이를 했고요? 몰라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도 지금 발표한 내용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한 내용 기본은 다 맞고요. 여기에 혹시 추가할 내용 있나요? 잠시만요. 자, 여기 맘마 마르게타 팀에서 추가 내용인데 추가 내용이 맞으면 일단은 맘마 마르게타에 50점이 추가되고요. 예,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자, 발표. 감점 없는 거에 예. 힘을 얻었어요. 예. 네. 그 귀부인이 예. 나중에 돈보스코가 엄마한테 말했을 때 그 귀부인은 성모님이시라는 거를 알려주셨다. 우리가 그분이 그 고귀한 여인이 성모님이다라는 것을 저 맘만 말겠다가 예. 돈보스코한테 꿈 해몽을 해주시기를 그분이 성모님이시다. 예,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추측컨대 그렇게 성모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셨고 어쨌든 그래도 그 성모님에 대한 신심에 감사하는데 박수를 받는 분들 혹시 추가로 없으세요? 추가로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추가하진 않아요. 나중에 제가 추가는 해드리긴 하지만 따로 없습니까? 자, 그러면 박수 한번 드리고요. 우리 돈보스코 팀의
500점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돈보스코 팀 나오세요. 이제 돈보스코 팀 누가 발표는 서약 안 하신 분이 하시는 거예요. 서약 안 하신 분도 발표. 서약하신 분은 그 그룹에서 활성자 역할을 해주시는 거고요. 발표는 서약 안 하신 분들 중에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 그러면 다른 팀이 먼저 일단 한번 할까요? 괜찮아요? 자, 박수로서 우리 격려해 주시죠. 그냥 나오셔서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다른 팀에서도 보니까 9살 때 꿈을 했어요. 근데 아까 그 내용이 틀린 건 없는데 빠진 내용들이 있어요. 빠진 내용들. 그 빠진 내용을 찾거나 하시면 추가 점수를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내용 하시겠어요? 예. 앞으로 모실게요. 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잘 들으시고요. 부족한 점은 많지만 잘 들어주세요. 돈보스코 성인의 이야기 중에서 이발소에 간 내용을 저희는 다뤄봤는데요. 아까 처음 하신 분들이 이렇게 대화체가 있어서 저는 인터넷 검색을 해서 그거에서 그냥 줄줄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깎으러 단골 이발소에 가셨던 돈보스코는 거기서 한 어린 소년을 만납니다. 돈보스코 성인께서 사제가 된 이후에 바로가 아니라 몇 년 후에 1843년 정도의 일화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소년은 갓 이발소 일을 시작한 왕초보였습니다. 바닥이나 쓸고 이발 도구를 정리하고 겨우 면도를 위한 비늘칠 정도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소년이 돈보스코의 얼굴에 비늘칠을 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친구야, 내 이름이 뭐지? 나이는 몇 살이고? 카를리노예요. 11살이고요. 좋아, 카를리노. 비늘칠을 잘 해다오.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돌아가셨어요. 엄마밖에 안 계셔요. 저런 가엾구나. 대화가 오가는 중에 카를리노는 비누칠을 끝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돈보스코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를리노, 어디 가니? 면도를 해줘야지. 자, 이제 용기를 내고 면도칼을 가져와서 내 수염을 깎아다오. 그 순간 주인이 깜짝 놀라서 달려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맙소사 신부님, 이 아이는 초짜예요. 아직 면도를 못하지요. 그저 비누칠만 하는 아이랍니다. 돈보스코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도 면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게 시험 삼아 한번 해보게 기회를 주면 좋을 것입니다. 카를리노는 사시나무 떨듯 하면서 돈보스코의 수염을 깎았습니다. 사실 돈보스코도 카를리노가 면도칼을 턱 주변에 댈 때에는 등골이 오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세게 깎은 곳도 있었고 몇 군데 작은 상처가 나긴 했지만 카를리노는 면도를 끝냈습니다. 돈보스코는 긴장으로 얼굴이 잔뜩 경직된 카를리노를 향해 활짝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카를리노. 이제 우리는 친구니까 자주 나를 만나러 와주길 바란다. 나중에 카를리노는 돈보스코의 오라토리오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오라토리오에 돌아오던 날 돈보스코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 보다시피 난 가난한 신부란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게 빵이 단 한 조각밖에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난 그걸 너와 나눠 먹을 거란다. 이 내용을 택하게 된 거는요, 저희는 이 사실적인 부분보다는 저희 자매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매님께서 그러니까 미용실에 갔을 때
진짜 초보인 분이 이제 자기 머리를 이렇게 감기러 오셨는데 이 일화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두려움이나 그런 거를 다 접고서 그 미용실에 갔을 때 그 초보인 그분을 찾고 그때마다 이 돈보스코 성인의 그 마음으로 그 분을 찾아갔다는 거에서 감명 깊어서 이 일화를 택했는데요. 신부님께서 의도하신 주제에 좀 이렇게 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그 나머지는 채워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수정하시거나 가감 삭제하실 분이 계십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요? 이쪽은 준비되셨죠? 예, 마리아 마자르노. 예. 다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약하신 분들은 옆에서 활성자 역할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발표를 와서 하시거나 이러진 않고요. 예. 예, 박수 확실하게 쳐주시고요. 올라오셔서 여기 구석 편하게 하셔도 되고요. 네. 저희도 돈보스코 성인의 9살 때 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돈보스코 성인은 1815년에 태어나셨고 9살 때, 즉 연도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9살 유추를 해보니까 1824년이시더라고요. 그때 꿈을 꾸셨습니다. 드넓은 마당에 아이들이 모여 노는데 어떤 아이들은 웃고 있었고 적지 않은 아이들이 욕설을 하자 돈보스코는 이를 막으려고 애썼다. 이때 고상한 옷차림에 위험 있는 남자 한 분이 나타나셔서 온유한 사랑으로 이들을 내 친구로 삼아야 한다며 그들에게 즉시 죄의 추함과 덕의 고귀함을 말해주라고 한다. 이때 돈보스코가 자신은 가난하고 무식한 소년이라고 답하자 스승을 주겠다고 하셨고, 이때 태양과 같이 빛나는 망토를 입고 계신 존엄한 부인의 모습이 보였으며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때 염소, 개, 고양이, 곰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나타났고 그분은 여기가 너의 일터며 내가 일해야 할 곳이라며 겸손하고 굳건하고 강인한 사람이 되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나운 짐승들이 순한 양으로 변했습니다. 이 꿈으로 돈보스코 성인께서는 삶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나타나신 존엄한 부인은 성모님으로 보이며 이분은 돈보스코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분이셨고 돈보스코는 삼종기도를 통하여 하루 3번 성모님께 인사드리는 습관을 지니셨습니다. 성모님은 항상 그의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계시고요. 혹시 아까 했던 팀도 그렇고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이 부분이 틀렸다는 부분이 있나요? 예, 자신있게 손 드셨습니다. 그래도 추가될 부분이요. 예, 추가될 마이크를 제가 드릴게요. 돈보스코가 고귀한 부인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부인이 나는 너희 어머니가 하루에 3번씩 기도드리는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첨가됐고. 누가 누구에게 물어본 거죠? 돈보스코가 이 고귀한 부인에게. 예, 어쨌든 감사를 드리는데 저기에는 허구가 들어있습니다. 뭐가 허구냐면 꿈속에서 돈보스코가 그 여인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존엄한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대답은 네 어머니가 하루에 3번 인사하라고 가르쳐준 그 여인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돈보스코가 여인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돈보스코가 존엄한 분에게 물어본 거라 반쪽은 맞으셨기에 30점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부분에서 추가하실 분 계신가요? 추가나 아니면? 추가. 예. 저는 50점에 아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열의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 꿈 이야기를 돈보스코 성인 사제서품 전날 그렇게 사제서품 전에
어머님과 또 이야기한 부분이 또 여기 나와 있는데 사제소품을 받기 전날 돈보스코가 아홉 가지 결심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9살 때의 꿈이 9은 연관 있어요. 네. 9살 때의 꿈이 나중에 사제가 될 꿈이라는 거를 만만 말겠다께서 돈보스코 성인에게 말씀해 주셨대요. 예,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잖아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만만 말겠다 그 다음 아침에 혹시 사제가 될 꿈인지 아니? 라고 했을 때 할머니께서 모든 꿈은 개꿈이야 우리 식으로 하면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났는데 어쨌든 그 꿈 후에 혹시 사제가 되는 꿈이 아닐까라고 만만 말겠다가 했던 거 그 부분은 팩트이기 때문에 50점 드리겠습니다. 예, 드디어 혹시 또 뭐 수정하시거나 추가하실 분 계신가요? 예, 그럼 우리 마리아 마자롤라에게도 여기죠 여기 50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여기 이제 발표하실 차례죠? 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서 모시겠습니다. 9살 때 꿈에 대해서 아직도 할 얘기가 조금 더 있긴 한데요. 혹시 또 다른 팀이 발표할지 몰라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올라오셔서. 예. 저희도 9살 때 꿈에 대해서 했는데요. 사실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앞부분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저희랑 너무 똑같아서 그 내용 플러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까 그 아주 드넓은 마음도 쭉 말씀하신 내용이 다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게 이제 여기서 그 꿈 내용 중에 그 여인이 여기가 바로 내 일터이다. 겸손하고 강인하고 굳건한 사람이 되도록 하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을 듣고 그가 이제 자기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셨구나 하고 느껴서 이제 이 성모님이 바로 살리시오 사업의 창립자로서 돈보스코에게 인식되어서 저희 그 살리시오 스토웨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시오 회원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는 이제 유혹시를 그 꿈을 통해서 그 꿈의 그 말씀을 통해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기 전에 혹시 여기 뭐 팩트나 아니면 수정이 잠깐만요. 지금 수정할 거라든지 추가하실 부분이 있나요?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나 해드리면, 자, 성모님은 스토웨의 창립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수호, 주보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스토웨를 시작하는 거는 돈보스코께서 1841년 12월 8일에 무염시대 대축일에 또리노에 있는 아시시 성프란치스코 성당의 제2방에서 바르톨로메와 가렐리와의 만남의 사건으로 스토웨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모티브가 그거라고 얘기하고, 요것의 9살 때 꿈은 스토웨가 아니라 우리의 스토웨에서 하는 사업을 통칭해서 오라토리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라토리오의 시작을 9살 때 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부분이 정정합니다. 아셨죠? 스토웨 창립과 그 다음에 창립자와 주보성인이라는 그 차이점을 설명해 드렸고, 이것은 스토웨의 시작이 아니라 오라토리오, 즉 사업의 시작을 의미하는 꿈이다라고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수고하셨기에 500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년차 1학년 새 팀이 남았고요. 아까 여기 만만 말게 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됐나요? 어떻게 뭐 지금 수정 중이세요? 시간을 조금 더 드릴까요? 30초. 그럼 이쪽부터 할까요? 여기 만만 말게 했다. 두 번째 하기로 한 팀? 예, 박수로서 모시겠습니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예, 올라오셔서. 예, 저희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이유가 굉장히 짧습니다. 예. 그렇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보스코가 1835년부터 신학생 때 얀세니즘의 영향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성체를 모실 수밖에 없어서 새벽마다 아침 식사를 거르고 먼 거리의 성당까지 찾아가 성체를 모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혹시 추가하거나 혹은 틀린 거를 지적할 게 있나요? 예. 어른 신부님들께서는 그 당시에는 그 하루의 성체를 한 번뿐이 할 수 없었던 거를 돈보스코가 어긴 거를 알면서도 묵인하셨다는 거를 책에서 본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그분에 대한 뭐 어떠한 저거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규칙을 어긴 건데도 위에 어르신들은 그것을 용인하셨다 하는 거는 기억이 납니다. 예, 이 부분 맞는 내용이고요. 자, 혹시 추가로, 그래서 여기 마리아 마자렐로에 50점 추가로 드리고요. 네. 50입니다, 이게. 자, 혹시 또 추가나 수정할 게 있나요? 저는 추가하고 수정할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꼭 설명을 해야지만 오해가 사라지고 여러분이 똑바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박수 부탁드리고요. 일단 500점 드리고요. 자, 여기에 혹시 여러분들이 나왔던 외래어가 하나 있죠? 얀세니즘. 얀세니즘에 대해서 그냥 이거다라고서 한마디로 대답하실 분이 계신가요? 얀세니즘이 뭐예요? 그렇게 어려운 말로 하지 마시고요. 두지주의에 대한 또 그러면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얀세니즘은 자, 간단하게 얀세니즘 하면 극경건주의. 경건주의라는 말의 의미가 알겠죠? 조금 오버해가지고 신심행위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보다 더 오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얀세니즘의 영향으로 성체를 모실 수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소재, 대제 상태가 아닐 때는 소재 상태 정도만 되면 성체를 모시고 빠른 시일 내에 성체를 모실 수도 있게끔 돼서 성체 성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얀세니즘의 영향은 예수님을 모시는, 성체를 모시는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조금의 흠도 있으면 성체를 모실 수 없다가 얀세니즘의 극경건주의. 그래서 그 당시에 신자들은 평일 미사에는 성체를 모신다라고 생각을 감히 못했어요. 주일 미사에만. 그것도 신자들도 본당 신부님한테 고백성사를 보고 그러면 다음 주일에는 성체 모실 수 있습니다고 허락을 받을 때만 성체를 모실 수 있어요. 더군다나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있었던 1965년 이전에는 지금같이 사제가 신자들을 보고 미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혼자 사제가 제대 안에서 하고 신자들은 등만 받죠. 그리고 성체 역시 거의 사제가 혼자 하거나 그 당시에는 고해성사를 보고 허락된 사람에게만 성체를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먼 성당을 갔다라고 하는데 신학교에 딸려있는 필리포 네리를 주보통인으로 모시는 끼에 있는 신학교 옆에 성당, 그리고 그 신학교가 지금은 공립학교로서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신학교 아침에 기도를 하고 미사를 하고 어떤 경우는 평일 미사이지만 신학생에게도 성체를 영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체를 모실 수 없는 그날은 다른 사람들은 다 미사가 끝나고 식당으로 가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가보시면 거기가 막혀 있어요. 공립학교가 되면서 그 필리포 네리 성당 제2방으로 바로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2방으로 쏙 들어가서 통과해서 성당에 들어가서 그 신부님에게 성체를 모실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성체를 못 모시고 왜 여기서는 성체를 모셨는가? 이분 역시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분이고 돈보스코는 그 신부님에게도 고해성사를 주로 받기 때문에 그 신부님은 요한보스코 신학생을 알아보고 성체를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 간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신학교 바로 옆에 달려있는 필리포 네리 성당에서 벌어진 사건의 일입니다. 예,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해석해드릴까요? 박수로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바르톨로메오 가렐리 소년과의 만남 일화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1841년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아침에
추위를 피해 성당 제2방으로 몰래 들어온 16살 바르톨로메오 가렐리 소년을 성 프란치스코 성당 갈레인이 때리고 쫓아낸 상황에서 돈보스코 신부님이 그걸 보시고 소년을 데려오셔서 따뜻한 부모의 심정으로 이 소년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대화를 하시면서 그 소년의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그 소년의 마음을 여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과의 만남을 통해 돈보스코 신부께서는 가난한 청소년들을 위한 시도회를 창립하시어 오라토리오 사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수정이나 첨삭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어떻게 안 하세요? 50 따서 이제 안 하세요? 50 따서 이제 안 하세요? 너무 중요한 건요. 대화가 너무 감동적이라서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착한 친구 이름이 뭐지? 바르톨로메오 가렐리예요. 어디서 왔지? 아스티에서요. 그래,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벽돌일을 해요. 아버지는 살아계시니? 아니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몇 살이지? 16살이요. 글을 읽고 쓸 줄 아니? 몰라요. 노래는 할 줄 알지? 소녀는 눈물을 닦으며 거의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보면서 대답했다. 몰라요. 휘파람은 불 줄 알지? 바르톨로메오는 웃기 시작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우리는 어느새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내용, 이 바르톨로메오 가렐리와의 만남의 사건, 그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또리노에 있는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에 봉헌된 성당 제2방 그 밖의 공간이 지금도 조금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표석도 있고요.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했다라고 하고, 오라토리 회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돈보스코 정기에 보면 바르톨로메오 가렐리하고 성모성을 한번 함으로 인해서 그 성모성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오라토리를 계속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오고요. 그래서 그 사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를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다시 해서 여기 600점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해주셔서. 이제 마지막 우리 맘마 마르게리타 한 팀. 여기 미안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500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팀.